자, 프로그램이 좀 들어와 주면서 소진이 되면은 매수 강도를 좀 드릴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은 그 5분 봉으로 이번에는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좀 잡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대형주 기준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와주면 매우 좋으련만 그게 이제 조금 아쉬워요. 어찌됐건 뭐 이수메타시스가 종목 검색기에서 잘 표출이 돼서 나와줬고, 그리고 지금 9,200원 돌파 시도인데 추가 편입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자 추가 편입은 일단은 멈추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서 쭉 뻗어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프로그램의 매도가 나오면 고점 대비해서 또 기준점 잡아서 차익 실현도 설정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 이외에도 뭐 자체 수급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논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거래량 부분은 오늘 뭐 충분히 실려 있어요. 5분봉 기준에 150만 주를 만약 기준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가 100만 주 정도, 70%그 정도를 우리 입장에서는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을 이제 오후장이잖아요. 12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설 때는 이 거래량이 또 70%.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최상위의 거래로 실려 있기 때문에 70만 주만 이제 실려도 무난하다. 70만 주가 실리면서 변동성이 확장되면 뭐 무난하다. 이렇게.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고점을 계속 돌파해 나간다. 좀 오버슈팅이 세게 나오면 좋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하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8,600원에 종목 검색해서 발굴이 됐고, 그리고 8,700원대, 그리고 그 이후에 수급 범위 확인하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체예요. 지금 아까 밀려 내려올 때 이제 9,000원 살짝 이탈되고 눌려졌을 때 뭐 여기까지도 밀렸잖아요. 8,800원까지도. 그때까지 밀릴 때의 수급이 지금 정도 수급이었어요. 80만 주대까지도 내려오기도 했고, 어찌됐든 프로그램 쪽에 이제 수급 범위까지 한번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이 9시 개장초 9시 2분 3분에는 이제 막 프로그램 수급에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9시 14분에 22만 주, 그리고 9시 40분에 50만 주, 그리고 이제 9시 50분에 60만 주, 70만 주까지 올라갔다가 요게 이제 쑥하고 50만 주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만 주씩은 뭐 그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 요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50만 주가 다시 확대가 된 거죠. 지금 기준에 어찌됐건 100만 주를 넘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을 이제 세로줄로 그리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됐고 15분 기준 9시 15분 14분 기준 20만 주, 그리고 9시 40분 기준에 더 늘어난 거죠. 이제 사실 35분 여기가 40분입니다. 40분 기준이고 그 다음 범위에 70만 주까지 들어간 게 9시 50분 기준에 70만 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70만 주까지 늘어났는데 여기서부터 30만 주는 더 들어온 거죠. 결론은 여기가 이제 70만 주까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9,000원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100만 주까지 늘어나서 이제 프로그램의 부담 요인은 없어요. 수급의 부담 요인은. 근데 위로 안 사주니까 문제인 거죠. 위로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고점들 기준이 살짝 9,050원 찍고 그 고점을 살짝 넘기긴 했는데 다시금 뭐 이렇게 눌려지는 8,800원까지 내려올 때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쪽 줄 8,800원 정도 기준에서 다시 하방이 잡힌 거고, 수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9,050원, 뭐 9,100원 넘기는 흐름에서 요게 이제 9,090원이죠. 저게 넘기는 흐름에서 수급이 이제 더 유입되면서 흐름이 강화된 겁니다. 근데 70만 주에서 30만 주 정도가 이제 요자락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아쉬운 거는 100만 주 넘겼던 수급에 이제 조금 정체 상태라는 게 아쉽죠. JP모건 쪽에서 100만 주 또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이후에 딱 멈춰지는
창고 동향에서도 뭐 5위 그 수준이 아니라 딱 멈춰져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이 10시 42분 되겠네요. 그래서 10시 42분 프로그램 쪽도 한번 캡처를 해놓고 10시 42분이면은 세로줄 한번 거보겠습니다. 어디가 될까요? 10시 42분. 프로그램 이외에 뭐 분명하게는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더 볼 게 없잖아요. 프로그램 이외에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9,090원. 그리고 10시 40분. 저기가 이제 딱 100만 주 넘긴.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90만 주까지 오히려 또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왔는데 90만 주. 그죠? 그리고 저 고점을 넘길 때가 그래서 추가 편입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9,250원 넘길 때 12시 반이잖아요. 12시 반? 12시 반 기준에 16분에서 멈춰있던 수급이 12시 반에 오히려 고점을 넘기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아쉽게도 12시 25분 이게 조금 잠깐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보죠. 뭐 12시 25분 이렇게 해서 조금 오히려 아쉽게 수급이 더 증가한 VI 또 고점 돌파가 아니라 수급인 정체 또 매도가 일부 있는데 나오고 있다. 일자별의 기준이고 지금 아까 10시 40분 거 제가 잘라서 얼로 넣어놨어요. 10시 40분 잘라서 저기다 안 넣어놓고 또 잘랐네요. 오케이 어찌됐건 12시 25분 그리고 10시 40분 걸 다시 그럼 자를까요? 10시 40분 기준에 100만 주.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흐름이 10시 40분 100만 주 104만 주 요게 일단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후에 아무래도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겠죠.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외국인 위주로 쓰니까 그 외국인 이외에 프로그램 그 외국인 이외에 기관들 쪽에서도 아무래도 들어오니까 전일 대비해서 충분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은 하는데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강력한 추세 추이의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아쉬운 거죠. 그마저도 보고 이왕이면 수급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때 기준에서 더 강도 있게 매수를 잡아보는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12시 25분 그리고 요 기준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들어다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오히려 월등하게 더 실려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8,600원 기준에서 이제 처음 포착이 됐어요. 요 자락에서 그래서 8,600원에 요 기준에 이제 종목 검색해서 포착이 됐고 그렇다면은 거래는 이미 여기서 터져 있었다. 거래는 터져 있었다가 확인된 거죠. 종목 검색기에서 나올 정도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5MA, 20MA 넘긴 흐름 기준에서 여기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는 매수 기준이 됩니다. 충분히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요 구간을 차익 실현으로 잡기에는 9,100원에서 8,800원이 300원이니까 뭐 3% 밀리긴 했는데 이제 막 편입하던 자리니까 또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이니까 뭐 수수료 빼고 나오거나 그렇게 할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돌릴 때 흐름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라면 편입.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또 밀려서 흔들거리면은 더 밀린다면은 뭐 손절 범위도 논해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급은 계속 유입되면서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8,230원 공방 계속 또 나오고 있는데 요 자락에서 그러니까 9,000원 정도죠. 9,000원 정도에서 2% 거래가 있든 없든 프로그램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우리는
기계적으로 또 한 9,200원에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잡아준다. 또 8,800원에서 2%는 8,950원 뭐 그런 기준에서 또 잡아준다. 그런 맥락이에요. 이런 기준. 근데 거래가 터지고 이제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중립이죠. 여기는 차익 실현보다는 이제 이런 자락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립. 저점 편입의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의 기준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면 뭐 무리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이제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그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프로그램의 수급 범위가 되어 주어야 된다. 근데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까지 고려를 한다. 들어가서 뭐 엄청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뭐 이거 뭐 찔끔찔끔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코난이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고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위치죠. 여기서 거래를 월등하게 수반해서 최소 70만 주, 100만 주는 터져야 돼요. 5분봉에. 100만 주 터지려면은 9,400원까지 시원하게 한번 땡겨줘 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오버슈팅 나왔다라고 치고 거기서 꺾이면 이제 차익 실현이 되는데, 이 뭐 거래도 못 실어주고 프로그램도 정체 상태고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종목 업체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실적 부분이 이제 작년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CB 업체인데 뭐 AI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불거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결론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죠. 그래서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막 이런 종목이 상한가 가거나 그러면 뭐 거의 드문, 시가총액이 가벼운데도 뭐 상한가 가고 이런 건 거의 드문 흐름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쪽도 출렁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 역대 뭐 사상 최대치 실적 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열풍의 영향으로 PCB의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 쪽이 어제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죠? 12%인가요? 어마어마한. 그 부분에 이제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분기 실적이 매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과 함께 프로그램 쪽의 수급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뭐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요.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는 일단은 실적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검증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평가는 맞지만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 이게 유지가 될런지 뭐 확인도 해야 되는 게 있고, 결론적으로 거래량 부분이 1,000억 이상, 이제는 거래 대금도 좀 조정을 할 거예요. 3월부터는 지금 원체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0억 수준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그 이상 기준을 좀 설정을 해서 1,500억이나 이런 기준. 그래서 종목 검색기 수식도 조금은 수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기준에 가장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어차피 일본도 잘라드릴 거예요. 가장 최근의 흐름이 이제 1월 올해부터의 IT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 속에서 뭐 장악형이 떴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장악형이 떴어요. 장악 확인형이. 이런 부분은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죠. 개별 매매에서 좀 뭐 들여다보면 모를까. 그러니까 거래가 터진, 이렇게 갭 상승 이후에 거래가 터져 있는 1월 30일 기준. 그러니까 저때 그 주봉 범위를 놓고 볼 때에 주봉이 온전하게 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요 주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주봉이 될 텐데, 우리는 이 주봉을 보고 따라 붙긴 합니다.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불편하잖아요. 좀 갭상승이 음봉 떨어졌다가 돌렸으니까 우린 따라 붙어요. 주봉으로 보고. 어찌됐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삼선전환도를 배워놓으시면 너무 좋다는 거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뭐 완전히 땡큐한 흐름이 되는 거죠. 어떤 게
아래 위 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를 묶어서 보면은 엄청난 장족형의 흐름이 되거든요. 장족형의 흐름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변동성이 굉장히 한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월 이후에 뭐 수급 범위가 들쑥날쑥한데 오늘 기준에서 뭐 프로그램 쪽의 매수만 일단 1.5%이고 기관들 쪽의 수급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등락 범위는 있어 보이지만 횡보해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평선의 기울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어 놓는 이 이평선은 단순 이동 평균이에요. 그 기울기가 뉘어졌다. 뉘어지면 신호는 매도로 나온다. 거래 터트리고 양봉인 날만 꺾여져서 들어 올려지지만 근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거래도 터져 있고의 흐름인데 어찌됐건 그 1700만 주의 70%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럼 어떻게 돼요? 7일은 7, 77에서 짓고 1200만 주거든요. 1200만 주가 터지면 일단 1000억은 넘깁니다. 근데 우리 기준에서는 그게 조금 모자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보려면은 1500만 주는 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대략 한 1300억 1400억의 거래대금이 되는 거고 거래가 더 터지면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로 이제 좀 뻗어 올라오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1500만 주다라고 했을 때 9시 10분 9시 반 10시 10% 20% 30%의 거래가 충족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충족이 되면 이렇게 매수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솔트룩스가 이제 그 저때 만약에 이제 그 이전부터의 기준이 잡혀 있는데 저 기준의 솔트룩스의 기준이라면은 추가 강세 뛰는 게 10%까지 올라가요. 5.70에서 일단 그러면 성공이 된 거죠. 그다음에 가온칩스는 16%까지 갑니다. 저 기준 대비 여기도 성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공이라기보다는 손실을 주지 않는 흐름이 된다. 포착되고 나서 꺾이는 종목도 있어요. 최고점에 포착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못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윤정두가 캡처할 때 기준에서 보니까 그런 거죠. 그죠? 조건은 먼저 맞아져 있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는 5%잖아요. 이게 14%까지 움직입니다. 14%까지. 그래서 요렇게 요것만 갖고 놓고 보시면 스몰캡 3천억 이상짜리 종목 1조 미만 그렇게 보시면 전부 다 일단 오늘 기준 성공이 된 거예요. 그중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600원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한 7% 정도의 변동성 수익 범위는 가지고 가는데 위에서 쫓아붙어서 매수니까 사실상 실질 수익 구간은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종목은 사실상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범위에서 설정이 잡히는 거고 지극히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좀 어느 정도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 이슈에 그렇게 크게 연연되지 않고 그런 종목은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변동성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데 5,800억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랄까 이들이 그러니까 수급이 메이저가 이것을 바탕으로 계속 그 수급을 유입해주고 매직 강도가 월등히 커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흐름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고점 돌파하는 기준에 뭐 9,050원 찍고 그 돌파하는 기준 그 다음 범위 9,150원이라든가 그러니까 9,050원이었고 그다음 9,090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9,150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9,250원이 고점인가요? 그 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자꾸 매도가 나온다면은 우리도 일정 범위에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에 놓여질 수밖에 없죠.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에 9시 40분 기준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시장이 이제 뭐 바뀌어서 다른 쪽도 매도가 좀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쪽이 정체 상태에 가깝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6이니까 뭐 크게 무리는 없고 2차 전지의 매수가 지금 굉장해요. 에코프로 BM, 나노 신소재, 에코프로까지도
또 LG화학이 좀 꺾이네요. 짜증스럽게. 아까 이제 우리 질문이 있었는데 오히려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고점 대비 눌려버렸습니다. 아쉽지만은 유지합니다. 주력주는 그렇게 1점 몇 퍼센트, 2%의 그게 거기가 진짜 정점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차익 실현으로 짧게 끊어서 대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일단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수급에 있어서는 6위 조금 전에 뭐 큰 물량이 축 내려오긴 했지만은 프로그램 쪽의 흐름보다는 뭐 개별 기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은 이제 셀바스 AI, MDS 테크 얘도 대단하네요. 얘도 무중 때려놓고 주가 밀고 내려갔다가 또 바닥에서부터 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놓고 시가총액 소형주입니다. 3천억이 안 된 거 우리는 관심이 없고 포착이 안 돼요. 이스페타시스의 거래대금이 일단 8위로 올라섰는데 여기서 9,250원을 못 뚫으면요 순위는 계속 눌려질 수밖에 없어요. 염두에 두시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이제 표출이 되고 나서 오히려 차익 실현했죠 우리는. 종목 검색기에서 수식이 다 맞아 떨어져서 나올 때의 마지막 체크는 수급. 그 수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 그것뿐이 볼 수가 없죠. 어떤 거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 장중에 나오는 외국 기관 수급은 그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의 수급이 계속 지속돼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뭐 추가적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9시 50분부터 해서는 불규등 종목 검색기에 1시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우리가 이제 잡고 있잖아요. 그 범위, 1시의 설정 범위, 그 범위에서 보수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1300과 1000 기준 저기에 그 콤마 안 붙여도 돼요. 그냥 1300으로 합시다. 암호명처럼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아가고요. 그리고 그 지금 기준의 VVIP 기준에서 13시 기준 지금 뭐 12시 47분이잖아요. 13시 기준에 단 한 종목도 안 떠요. LNF가 떴다가 아쉽게도 고점 대비 미끄러지다 보니까 결론은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이스페타시스는 떠 있습니다. 스몰캡에서. 그래서 스몰캡에서의 코난 같은 경우는 오늘 8%의 종목 검색기가 올라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6%에 올라갔어요. 8%, 16%. 그래서 코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뭐 28%까지 코난 테크놀로지의 수익 범위가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코난 테크놀로지 8%, 16% 그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뿌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8%에 오늘 캡처가 됐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서 매매하면 되잖아요. 윤정두는 코난 테크놀로지 매수세는 오늘 안 드렸죠. 안 드렸단 말이에요. 이스페타시스를 매수세를 드리고. 그 이스페타시스는 사실 지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프로그램 쪽도 좀 차익 실현이 14만 주 정도 나와 있고. 코난 같은 경우 8%에서 28%. 얘가 대박이죠. 얘 녹화할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매매 사인을 문자로까지는 안 드렸어. 대신에 이 시간이 언제? 9시 25분이죠.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홈페이지 접속이 조금 뭐 공격을 받는 거지 버벅여요. 버벅이는데 일단은 그 버벅이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 이거 핸드폰이잖아요. 이게 핸드폰입니다. 윤정권 듀얼폰이라고 그러나 이거 열고 닫고 하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거만 자르지 말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다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게 핸드폰으로 보여야 돼. 이게 뭐예요? 모르시더라고.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써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온다. 뭔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연구원분들이 그걸 딱 정해놔.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러한 매수 사인이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갔고 세 종목이에요. 뭐 수십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고 지금 시간에서는 코난하고 이수페타시스 두 종목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3% 이상 밀려서 또 2%, 3% 밀려서 차익 실현이 된 경우, 그죠? 이수페타시스하고 야구 남아 있는데 코난은 이제 24%일 때는 우리가 코난을 안 쫓아갑니다. 20%까지만 코난의 기준은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조 미만짜리가 7종목이 나왔는데 7종목 제가 다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했더니 14%에 나와서 19%, 7에서 14%, 5에서 10%, 10에서 16, 6에서 이제 12%, 그리고 8에서 28, 하이드로 리튬은 늦게 포착이 됐어요. 우리가 들여다보고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LNF, 에코프로 BM, 나노신소재, 레인보 로보틱스, 금양, 셀바스, AI. 이 중에서 에코프로 LNF는 우리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전량차익 실현을 했고, 나노신소재는 지금 뭐 들여다만 보고 있죠. 접근은 아직 안 하고 있고, 고점 뚫었네요. 프로그램이 역시나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뚫리네요. 레인보 로보틱스 전량차익 실현했고, 오히려 포착되고 나서 전량차익 실현. 금양은 어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관망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이 1조 이상짜리가 이렇게 5종목이 나왔고, 5종목 중에 차익 실현을 어제 2종목을 다 했고, 오늘 어제 물량과 함께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기존 유지.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9,300원을 넘깁니다. 거래가 더 터졌어요. 응?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인 거고, 이게 바로 종목 검색기의 힘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마저 보시면은요, 지금도 조금 전에 얼마였어요? 이럴 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올려놨죠. 9,190원에. 그때 들어갔어도 일단은 그럼 9,320원이면은 한 템포 이제 수익 설정 범위가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죠. 응? 우리가 원래 들어갔던 부분들, 응? 원래 들어갔던 부분들, 그 부분들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쭉쭉 올라와 주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아쉽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고 꺾이면 이제 차익 실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050원에도 우리는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을 잡고, 뭐 보도자료 나온 거 있나 한번 검색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요 기준에서 이제 9,020원에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여기서 편입 부분 문자 내역이 한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문자 내용 나간 거 그거 찾아주시고, 찾아주셔서 똑같이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9,400원 넘깁니다. 아, 뭐 행복해요. 9,400원 분봉으로 봅시다. 그렇게 해서 윤정두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야. 그걸 뭐 어렵게 그렇게 추가 편입만, 문자 오늘 3번 나갔습니다. 문자 3번 나간 거 체크해 주시고, 문자가 3번이 나갔는데 그 3번 내에 한 번쯤은 그래도 편입이 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3번 나갔는데 한 번은 편입이 돼 있으셔야죠. 근데 아쉬운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프로그램이에요. 거래는요. 거래가 터지고 고점 돌파예요. 우리가 잡아드린 70만 주, 100만 주 터지고 고점 돌파니까 양봉이죠. 거래 터지고 양봉이죠. 그렇다면은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이걸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되나? 거래 터지고 양봉인데 뭘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유지하시면서 대처의 기준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나머지 이제 5분봉에 1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긴 꼬리만 안 달리면 돼요. 긴 꼬리만 안 달리면 한 단계 더 위로 보는 거고, 9,500원에 저 오버슈팅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모습 기대해 보고, 그렇게 하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설정 범위 다 가져갑니다. 설정 범위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져가고, 일단은 뭐 프로그램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좀 고점 인식을 잡아야죠. 그럼 매직 계산기 한번 꺼내 볼게요. 슬슬.
매직 계산기 슬슬 꺼내서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보면 되죠.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이 들어와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5분봉의 기준에 꼬리가 달리면 안 돼. 예? 꼬리가 저렇게 달리면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달리면 안 돼. 그 다음에 5분봉에 9,500원 이상을 뚫어주면서 거래가 터져야 돼. 거래가 안 터지면 이제 정점 인식 잡힙니다. 거래가 안 터지면. 그래서 우리는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거래가 터져야 돼. 그러니까 5분봉으로 기다리기가 애매하다. 1분봉 보시면 돼요. 그럼 1분봉에서 지금 거래 터지고 쭉 당겼단 말이에요. 당겼는데 마지막 5분봉에 영향을 주는 여기서 이제 꼬리가 달리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거래는 터졌어요. 일부. 프로그램이 그만큼 뭐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서 일단은 더 치고 들어올리는 요 흐름들이 거래가 완벽해져야 됩니다. 줄거드린 거를 다시 볼게요. 1분봉에. 이건 무슨 프로야구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이제 오후장의 기준이니까 거래는 이미 최상의 거래가 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9,500원까지 당겨야 돼. 당겨야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1분봉 기준에 여기서 이렇게 당겨 보시면 오전에 벌써 이미 잡아드린 게 50만 주 그리고 35만 주. 그렇죠? 그 거래량을 넘기면 된다 했는데 35만 주에 70% 그럼 25만 주의 거래량을 넘기면 돼요. 1분봉의 기준에서는. 그 25만 주의 거래량을 못 넘기고의 흐름이라면 그러면 버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만 주를 넘기고의 흐름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못 넘기고 고점을 찍고 눌리게 되면 그럼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기준에 지금 1분봉에서 본 거고 5분봉에서 지금 2분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최소 70만 주에서 100만 주. 근데 요번 봉에는 100만 주가 실려줘야 요 양봉에 대한 신뢰도를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어찌됐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준은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잡아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정체고 그잖아요. 90만 주 여기도 90만 주였는데 9,250원 찍을 때도 200원 2%가 더 올라왔는데 프로그램 정체야. 그럼 기관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거래 터져줘야 돼. 근데 거래가 만약에 5분봉에 실리지 않아. 그러면 이제 여차하면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대기를 하고 있자라는 거죠. 거래만 실리면 상관없어요. 눈에 뭐 프로그램이 안 보여도 거래만 실리면 거래 실리고 뚫고 올라가면 양봉인데 왜 팔아? 금양 기억 안 나세요? 금양이 우리가 15만 2천 원에 들어가서 16만 원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18만 주에서 33만 주까지 프로그램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금양에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33만 주로 늘어나는데 16만 원 못 뚫고 있어. 그러다 한 방에 16만 원 뚫어버리죠. 근데 프로그램은 33만 주 그대로야. 결국은요. 33만 주 그대로의 프로그램에서 16만 원 뚫고 17만 8,100원을 찍어요. 10%가 더 올라와. 거기서 꺾이죠. 그때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체 상태인데 2%를 들어 올렸는데 더 들어 올려야지 사실은. 더 들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1분 30초 남은 동안에 70만 주는 터치해줬어요. 그 조금 더 올라가서 뭐 100만 주면 더더욱 좋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주춤거리면 그 다음부터는 실망 매물이 나와요. 그럼 막 그냥 쏟아져 내려온다기보다는 지금의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지금 대형주에서 좀 주춤거리다 보니까 소형주에서 움직이는데 7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7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방에 막 그냥 꼬리 달리고 막 그냥 무식하게 내려온다기보단 요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죠. 요런 거래가 둔화되면서 요런 흐름. 응? 그래서 오케이 고점 뚫면서 거래가 어떻게 돼요? 100만 주 실리죠. 신이야 신 윤정두는. 그러니까 윤정두가 뚫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여 줘야만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만 그래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한다? 그래야만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거래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 그 다음 단계 또 뚫려야 돼요. 거래 대금은요. 실려 있겠죠. 거래 대금은. 안 그렇겠어요? 거래 대금 실려 있겠죠.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이 응?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응? 거래 대금이 넘겨지겠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죠. 프로그램은 그대로인데 거래는 터졌어. 거래는 터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다음 범위에 그러면 이해되세요? 프로그램이 멈춰 있는데 거래라도 터지고 올라가야지. 거래가 안 터진다. 그리고 꺾인다. 그럼 차익 실현이라니까. 다시 기준 잡습니다. 우린 8,888원이 평균 단가예요.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와요. 고점은 9,650원입니다. 9,650원 대비 1.5%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럼 9,650원 대비 1.5%면은 절반을 덜어낼 건데 그럼 얼마가 1.5% 될까? 9,500원 정도가 1% 되겠네요. 그러면 차익 실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9,5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벌써 이제 구도적으로 얘기했는데 밀렸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차익 실현 범위 1.5, 3% 이렇게 되잖아요. 자, 문자 나가기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부러 문자를 안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 문자를 쓸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요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너무 막 흥분하지 마시고 1.5% 그리고 나서 3% 응? 1.5% 그리고 3% 그잖아요. 이렇게 그냥 9,360원까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지금 정리 못했어요. 아니 뭐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 갑자기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JP모건이 막 갑자기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걔네 말고 다른 창구에서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기본 원칙은 지키자. 프로그램 매수 90만 주, 100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지금 15만 주 줄었긴 했지만 뭐 15만 주 줄었다고 다른 쪽은 그럼 매수 안 해요? 매수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의 범위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한 게 9천 뭐 얼마예요? 9,050원이고 9,510원이고 지금도 9,510원에 매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렵게 해석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매직 계산기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유료 방송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죠. 유료 방송을 이제 같이 보셔야지 뭐 13시 02분 매직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금씩 미끄러져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수급이 바뀔지 모릅니다. 다시금 매수 강도가 나올지. 그래서 마지노선은 이제 9,360원으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래서 라이브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또 교육이 필요한 거고. 아니,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래 하고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하셨을 거 아니야. 우리는 저점에 잡아서 종목 검색기에서 나와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누구는 차익 실현하고 누구는 여기서 들어가고 계시면 피곤해지는 거지 서로가.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일자별의 식사들 하세요 먼저. 나머지 내가 녹화하고 할 테니까. 욕 먹어서 배부르다고 안 먹어? 그러면 안 되지. 따뜻할 때 먹어 따뜻할 때. 그 3명 거니까 3명만 드시면 돼.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에 물량이 10만 주 정도 쏟아지면서 결국은 훅 미끄러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3%씩 막.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은 물량을 뺏긴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문자 사인은 지금부터 만들어서 발송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팔고 나니까 8만 원도 이탈돼 버리죠. 완벽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거래량 부분이 이거 더 터지면서 최소 꼴이 막 절반 이상 그리고 9,600원까지 돌려야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흐릅니다. 돌려야지. 안 그러면 흘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5,110원 기준에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신규 편입자는 이제 관망이 되겠죠. 관망. 그리고 비중이 5% 비중. 여기에서부터
목표 주가는 9,700원이었는데 귀신이죠. 9,650원까지 왔잖아요. 귀신이지 뭐. 목표 주가는 일단은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1만 원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다만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장중 고점 9,650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왜 들으시는지 알겠죠? 외부에 계신 분들. 대형주에서 똑같은 흐름이 나와요. 뭐 기존에 에코프로도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 전일 대비 주가 강세는 긍정적이지만, 프로그램 주가 강세는 긍정적이지만 오후장 프로그램 매수세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고점 대비 조정폭은 부담스럽습니다. 1차 차익 실현의 기준은 고점 대비 1% 잡아서 1.5%죠.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수익 낸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만 변동이 큰 종목이라서. 그리고 9,360원.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탈되면 우리는 밑에서 재편입 기준을 설정할 거를 고민을 할 거고, 그 기준에 개인선호 창고의 수급이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좀 볼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절반은 우리는 정리됐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이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9,360원 마지노선이니까 저기서 팔아도 우리가 오늘 8,880원이니까 수수료 빼고 8,900원 치면은 450원이면 오늘 장에 5% 이상 수익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면 되죠. 9,650원 뚫고 올라가면 그러면 재편입, 추가 편입 다 가능합니다. 신규 추가 재편입은 전체 거래대금 프로그램 상황, 시장 전체 추이 등을 고려해서 재차 매수 문자 발송할 예정이에요.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기술적인 부분 편입 설정을 한 겁니다. 실적은 뭐 긍정적으로 표출이 되어 있지만 귀신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더 치고 올라간다면 뭐 따라 붙는 거고, 근데 매매가 원활치 않아 그러면 뭐 매도하는 거고. 근데 나는 지금 일 봐야 되는데 3,960원 이탈되면 어떻게 그 차익 실현할지 모르겠다. 난 지금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로스 기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연에 오셔서 그것까지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만 나 정리했는데 더 올라가요. 어쩔 수 없지. 프로그램은 매도인데 올라가. 그럼 이번에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돼? 더 치고 올라가야 돼요. 9,650원 뚫을 때 더 치고 올라가야 돼. 거래량이 없이 그 근처로 온다. 와, 이건 기회다 라고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문자 나가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혼란스러워 하시면은 안 되죠. 거래가 터져야 돼, 안 터져야 돼? 터져야 돼요. 지금 몇 분이에요? 8분이죠. 1분 40초 동안에 미친 듯이 터져야 돼요. 분봉으로 보면 거래 터졌어야지, 안 터졌어요? 안 터졌죠. 거래 없이 꺾여져 들어와요. 신뢰도가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약하다. 무조건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여기든 뚫을 때 무조건 거래 터져야 된다. 거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약하다. 요 거래량은 무조건이다.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러면 기회 지금 또 왔잖아요. 왔는데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가지고 계시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은 거래가 안 실렸어. 프로그램도 안 들어와. 매도. 거래가 안 실렸잖아요. 1분 봉이야. 안 실렸잖아. 매도지. 여기에 거래가 안 실렸잖아. 안 실리는데 왜 미련을 가져? 거래 실리고 돌리면 그때 사라니까. 왜 지금에 와서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엉엉 우냐고. 억울해. 뭐가 억울해. 나 조금뿐이 안 샀어요. 조금만 사라고 그런 거야 어차피. 예? 그 9,360원 이탈되면 잠시만 이건 다시 끊을게요. 여기다가 기회 아니에요. 탈출할 수 있었던 기회. 윤정도가 문자 보내고 난 이후에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 여기가 아직 안 깨졌으니까 절반 남아있는 상태이고,
절반 팔았어요. 우리는 다 팔고 싶은데요. 그럼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데, 예? 거래가 안 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래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안 실리면 안 된다. 무조건 실려야 된다. 프로그램이라도 지금 막 100만 주 터지고 있으면 모를까. 음? 그것도 아니면 이 거래량을 못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거래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라도 갑자기 프로그램이 때려사, 미친 듯이 때려사.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그냥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따라 붙는 거죠. 이해되세요? 거래 실려야 돼요. 거래.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래 실려 안 실려? 1분봉이에요. 25초 남았어요. 25초 동안 거래가 터져야 된다고. 어떻게? 저 9,600원까지는 때려 올려야 돼요. 그래야 거래 터지겠지. 그러니까 뭐 윤정도도 믿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한 10분 1분 봉의 기준입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려요. 이 그림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짜증날까. 이게 뭔 소리래? 어떻게 하려는 거야? 텍스트는 다 올려드렸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스스로 매매가 다 되세요. 스스로 매매가 되셔서 이렇게만 윤정도가 그래도 하신단 말이야. 케빈 선생님이 오늘 올려주신 글이 난 너무 고마워. 뭐라고 올려주셨죠? 종목 검색이 되게 좋네요. 매매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께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 내가. 농담이 아니라 매매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올려주시니까 여기서 계속 맴돌면 안 돼요. 그러면 잘라냈다가 맴돌다가 터지면 그때 다시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수급 다시금 캡처를 해드릴게요.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100만 주에서. 얘네들은 일단 어찌됐건 손바뀜이든 다른 쪽 애들이 사든 말든 얘네들은 땡큐 고맙습니다 하고 25%가 25%죠. 빠져나갔잖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지. 빠져나갔는데 뭐 우리만 뭐 13시 12분 우리만 막 여기서 더 사줘, 빨리 사줘, 빨리 주가 들어 올려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두 가지 다 봅니다. 프로그램이 빠져나가는 거, 거래량이 터지는 거. 그렇지, 이렇게 터져야 돼요. 그럼 우린 절반 뺏겼어. 어쩔 수 없어. 절반 뺏긴 거. 녹화가 다 돼 있고 여러분들께 문자 사인 나가는데 뻥치면 안 되잖아요. 절반 뺏겼잖아. 야, 그것도 못 잡아내냐.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때려 올릴지. 속된 표현으로. 아까는요. 왜 매수 사인 줬어? 종목 검색기에 신호가 다 나오는데 그 신호 범위에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종목 검색기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그 신호 범위의 조건은 다 맞았고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뭐 땡큐 한 거지. 2분 남았어요. 2분 동안 거래 터져 안 터져? 터지겠지.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을 못 잡고 놓치고 하면 안 되겠죠. 거래가 실려도 꼬리가 달리면 안 되는 거고. 거래가 실려도 꼬리가 달리면.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그거만 기준만 명확하면 돼. 꼬리 달리죠. 거래는 실려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조금 더 거래가 터지고 1분 20초 동안에 조금 더 거래가 터지고 힘있게 뻗어 올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게 이제 정점 인식이 잡히는 거지 계속. 정점 인식이 잡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마지막에 이제 1분봉. 그럼 1분봉 또 봐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1분봉. 또 봅시다. 1분봉 또 보고 계시면 저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였는데 앞전 거래 못 미쳤고 그 다음에 눌려져 있고 여기 다시 새로운 1분봉에 거래가 실리는지 여부 그것만 딱 놓고 보시면 된다. 그게 안 실리면 또 정리죠. 또 고점 대비해서 또 기준 잡아서 또 정리죠. 차익 실현의 범위는 바뀌지 않아요. 이걸 빨리 끊어내고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진행 중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 또 한번 잘라서 드립니다. 나중에 걸로 볼까요? 나중에 걸로. 결국은 거래는 수반된데 꼬리야. 저 꼬리를 다시 감싸 안을 수 있는 아까처럼의 강력한 수급, 프로램이 아니더라도 그 수급이 다시 한번 형성되는 모습이 나와주길 기대하고요. 고점 부분은 여전히 이제 그 자리 그대로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요 가격에 똑같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올려드립니다. 기회가 왔죠? 절반 정리됐어요. 2.5%뿐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뭐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대신에 그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터지거나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넘기면, 그럼 그 자락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따라붙는 매수자인도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절 범위가 잡히겠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차익 실현,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 고점 뚫으면 거래 터트리고 1.5 3. 지금 현재 우리는 2.5%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잠시만요. 들어가게 된다면 그 기준에 맞게 프로그램 쪽 캡처를 했죠. 뚫었어요. 뚫으면 이제 재편입. 재편입의 기준, 거래는 어떻게 했어요? 뚫었는데 거래가 없네. 에이, 못 들어가네. 5분봉이죠. 뚫었는데 거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차익 실현인지 또. 매직 계산기 열심히 잘라놨더니 실현을 완전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든가 그러면 기분 좋게 다시 자르면 되는데 거래 또 없죠. 이 뭐 무슨 중계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익 실현하세요. 절반. 절반 차익 실현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 거래가 안 실리고 뚫렸는데. 이러다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 훅 하고 밀리는 흐름까지도 우려가 돼요. 절반은 차익 실현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템포 더 보겠다. 2분 40초 동안에 여기저기서 매수세 막 나오는 거 아니야? 프로그램 쪽은 계속 줄어요. 계속 차익 실현이 나와요. 수급 논리입니다. 수급 논리. 누가 뭐라 해도 수급 논리니까. 이번 5분봉에서 거래가 또 실렸어. 또 실리고 또 고점 돌파를 했어. 70만 주는 실렸어. 100만 주까지 실려라. 재편입 문자도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거 뭐 녹화를 빨리 끊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1분봉으로 보면은 꺾인 겁니다 벌써. 여기서 순간적으로 들어 올렸는데 결국은 힘의 논리에 꺾인 겁니다. 이 템포 놓고 보고 이제는 더 흔들리시면 안 돼. 1시 15분 기준에 매직 계산기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만약에 이제 고점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재편입 기준까지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릴게요. 일단 올려놓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의 녹화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재밌어서 볼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뭐 실시간 중계 방송 거래 터트리고 움직여요.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문자가 상황 봐서 나갈 거예요. 고점 또 거래 터트리고 움직이는 거라면. 자 그렇게 해서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강연에 오셔야 되는 분들 전화하십시오. 강연에 오셔서 종목 검색기 받아가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가져가십시오.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립니다.